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8일 수요일 197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밤도 건강하셨는지요? 평안하시고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많이 밝습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이 온다는 그 어떤 마음, 바람,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하죠. 세상은 좀 춥고 움츠러드는 여러 가지 일들의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아픔들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접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역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좋은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은 글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있고 또 바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갖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상대에게 가진 야속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사람을 대할 때 서운함이 있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막 여러 사람에게 가까이 친근감 있게 한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더 진실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상대에게서부터 자신에게 어떤 배려와 이해를 바라죠. 그런 마음들이 크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배려를 받거나 이해를 받으면 당혹해하고 또 오해를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왜 나한테 그러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취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성향이라는 거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건 몰라도 모질 때는 상당히 모진데 그 어떤 오지랖이 넓다고 하나요? 좀 상대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지나치고 뭐 내일도 아닌데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모른 척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내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제 지난밤에 참 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사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새로 다 입주한 주민들이니까 어떠한 그 좀 뭐랄까 틀이라는 게 안 잡혔죠. 질서라는 게 안 잡혔는데 이제 1년 정도 넘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분리수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차를 집집마다 차가 있는 그런 이제 그러한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대가 있는 집도 있고 두 대가 있는 집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넓고. 근데 이제 주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있고 소형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차 공간을 놔두고 소형차들이 꼭 대형차가 돼야 될 장소에다가 대버려요. 그러면 대형차는 정작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사실 많이 받았고요. 어떨 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차댈 곳이 없어갖고 기둥 옆에다가 댄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질서를 지킵시다 이렇게 네, 카드를 한 번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아쉬움보다
같은 한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질서 의식이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 그런 것을 주차 질서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가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어제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이제 차에 집에 들어가서 도착해갖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그 넓은 주차 공간에 소형차 그 작은 미니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배려를 좀 구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정중하게 젊은 분이었지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차량이 크고 선생님도 운전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소형 차량들 주차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좀 하시면 대형차 주차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선생님 뵙게 돼서 좀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랬어요. 다른 차들도 대놨는데요. 황당했습니다. 다른 소형차들도 돼 있었거든요. 그 이제 대형 차가 큰 차를 댈 수 있는 곳은 그곳 한 곳밖에 없었는데, 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크락션을 누르면서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부모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운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먹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다 대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욕먹을 짓을 한 건가? 라는 그런 황당함과 불쾌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곳에 사시면은 살면서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서로가 배려하고 지켜야 되는 질서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여기 안 산대요. 자식만 살지. 그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분도 큰 차를 저와 같은 비슷한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차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주차를 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질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제가 불쾌하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욕을 먹어야 될지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한 건가 싶은 아쉬움도 있었고, 상대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에 후회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 어제 지난밤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동체적인 어떤 생활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룰이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또 배려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욕먹기 싫으면 다른 데 대라 그런 언행은 참 당혹스러움과 황당함 뿐만 아니라 굉장한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자 노노나 이제 그 중교 또 어제도 말씀을 잠깐 성경에도 나오는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의 부류를 제가 그 등급을 확인 안 하고 저 같은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성했습니다. 밤새 반성하면서 참 세상이 그래 내 맘 같지 않구나.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또 언어 한마디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이 참 사람을 다르게 또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좀
오지랖을 좀 줄여야 되겠다.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좀 줄여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상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대하고 상대하지 않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와 나이가 동년배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투나 말투로 상대에게 시비 쪽이고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하는 것 자체에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나이가 되거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삶을 살아본 어떤 저기가 되면 좀 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 그런 것이 더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좀 더 성숙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철부지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다릅니다. 오늘의 해가 뜨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햇살이 좋다. 오늘 또 활기차게 지내야지, 열심히 지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 밤의 노래라는 글을 썼습니다. 새벽 밤새 화가 나고 밤샘 설치다가 아침에 새벽녘에 글을 썼습니다. 왜냐면 저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글을 제 딴에는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의 노래. 다선 김승호. 당신은 들어보았나요? 적막한 밤의 달의 노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내게만 들려지는 당신의 노래.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대가 그립습니다. 당신은 불러보았나요? 고요한 밤의 별의 노래를.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나의 노래를. 오늘은 당신을 위한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이 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보아요. 우리의 내일이 행복하도록 밤새워 함께 불러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갖고 밤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제 마음의 영혼의 노래였겠죠.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노래 불러보셨습니까? 요즘 노래 부르기 많이 쉽지 않죠. 많이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3년 4년간 거의 뭐 노래방 같은 곳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또 나름대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나 그러한 장소를 찾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누군가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의미인데 사랑의 노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는 그런 수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 잃지 마십시오. 환기도 좀 하시고요. 좀 가까운 곳 운동도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